한국처럼 작은 나라가 세계 최대 댐에 감히 운수 두려고. 런던의 글로벌 재보험사에서 15년간 일해온 중국 출신 숨은댐 리스크 전문가 유에린이 내뱉은 이 오만한 한마디가 결국 그녀 자신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세계 최대 산샤댐의 안전성을 분석하던 39세 엘리트 모델러는 한국을 무시했지만 양쯔강 유역의 극단적 가뭄과 홍수 데이터를 파헤치면서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2003년 대규모 산사태부터 2020년 기록적 홍수, 2022년 초유의 가뭄까지 거대 댐 하나에 의존하는 위험성이 드러나자 그녀는 한국의 투명한 데이터 공개 시스템에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모든 댐 정보를 실시간으로 시민에게 공개하는 나라,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도대체 작은 나라라고 무시당했던 대한민국 방제 시스템이 어떻게 세계 최고 수준의 표준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거대함만 추구하던 중국 전문가가 한국에서 깨달은 진짜 선진국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체면보다 생명을 선택한 우리나라의 숨겨진 실력과 세계가 인정한 K-워터의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의 감동적인 반전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류에이린입니다. 39살, 중국 허난 출신이지만 런던에서 15년째 살고 있죠. 글로벌 재보험사에서 숨은 댐, 리스크 모델러로 일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 수자원 시스템을 완전히 우습게 봤습니다. 작은 나라가 세계 최대 댐에 감히 운수를 둔다고?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큰 댐도 별로 없고 영토도 중국의 100분의 1도 안 되는데 뭘 그리 자랑할 게 있나 싶었죠. 그런데 지난주 상사 존슨이 저를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웨이린, 양쯔 유역 프로젝트를 부탁해. 양쯔요? 어떤 건가요? 최근 가뭄과 홍수가 극단화되고 있잖아. 산샤댐 운영 실적을 재검증해야 한다.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는 양쯔 수위와 강수량 히트맵이 떠 있었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이 요동치는 그래프를 보니 가슴이 뛰었어요. 목표는 명확해. 유튜브에 떠도는 과장된 루머 말고 검증된 공개 데이터로 판단하는 거야. 존슨이 마우스를 클릭하자 화면 오른쪽에 한국 WAMIS 대시보드가 나타났습니다. 순간 저는 멈췄어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댐 수위, 방류량, 강수량 데이터들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정말 모든 시민이 볼 수 있다고요? 그래. 한국은 이런 식으로 전 국가 수자원 정보를 24시간 공개한다더군.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봤던 어떤 나라보다 투명했거든요. 수위가 몇 미터인지, 방류량이 얼마인지, 심지어 댐 CCTV 영상까지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이 정도로 공개하는 나라가 또 있나? 내가 알기로는 한국이 유일해. OECD에서도 모범 사례로 소개했다고 하더군. 순간 제 자존심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가진 편견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거든요. 과연 공개가 답일까?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커피를 마시며 생각해봤습니다. 크기가 아니라 시스템이 진짜 실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숨김없는 데이터 문화. 이게 바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차이구나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산샤댐의 기본 스펙부터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대급 댐이라는 타이틀답게 규모가 어마어마했죠. 한 해에 생산하는 전기량이 2020년에는 세계 기록을 깰 정도로 엄청났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한 거 아닌가? 하지만 한국 자료를 찾아보니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에 동료 마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크, 한국은 댐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알아? 글쎄, 작은 나라니까 별거 없지 않을까? 천만에, 방금 IADB 보고서를 봤는데 한국 다목적 댐 연동 시스템이 세계 표준으로 인정받고 있어. 마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그런 줄 몰랐는데. 오후에는 댐의 3가지 주요 목적을 분석했습니다. 홍수 조절, 전력 생산, 항행 개선. 표면적으로는 완벽해 보였어요. 그런데 자료를 파다 보니 또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퇴적 문제, 수질 변화, 생태계 파괴 논쟁이 수십 년간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대규모 이주였어요. 120만 명에서 140만 명이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런 희생이 과연 필요했을까?
저녁에 집에서 한국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한국은 큰 댐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중소형 댐 여러 개를 지능적으로 연동해서 운영하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선진국 철학이구나. 화면에서 야경 속 산샤댐의 거대한 숨은 방류 장면을 봤습니다. 웅장하긴 했지만 한국의 체계적인 닷댐 시스템과 비교하니 뭔가 원시적으로 보였어요. 큰 게 항상 좋은 건 아니었어. 그날 밤 일기에 적었습니다. 한국이 진짜 선진국인 이유를 알 것 같다. 셋째 날, 저는 충격적인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2003년 치안장핑 대규모 산사태 보고서였어요. 저수지 수위 변동과 집안 조건이 결합해서 일어난 재해였죠. 무려 24명이 사망했습니다. 이건 댐 자체 붕괴가 아니라 국제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련 논문을 뒤지다가 더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삼엽저수지 주변에서 이런 사면 재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연구들이 수백 편이나 됐거든요. 동료 사라가 지나가다 물었어요. 웨이린, 뭔가 심각한 거 발견했어? 사라, 이것 좀 봐. 한국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알아?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댐 사면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도입했어. 실시간으로 집안 변화를 감시하고 있다고. 정말 대단한데? 오후에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논문을 찾아보니 한국은 1990년대부터 이미 댐 주변 사면 안정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어요. 표준 점검 주기도 세계에서 가장 엄격했고요. 시설만 보는 게 아니라 유역 전체를 통합 관리한다는 거네. 국제 산사태 연구기관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사면 관리 시스템을 글로벌 모범 사례로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의 수위 상승 그래프와 사면 변이계 데이터를 나란히 띄워놨습니다. 수위가 오를수록 변이계 수치가 불안정해지는 걸 보니 등골이 서늘했어요. 한국은 이런 걸 이미 30년 전부터 예상하고 대비했구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단순히 큰 구조물을 만드는 것과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것의 차이를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그날 저녁, 런던 템스강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선진국인 이유가 있었어. 2020년 양쯔강 홍수 자료를 분석하는 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기록적인 홍수였어요. 상류에서 내려온 홍수파는 분명히 산샤댐에 저장되어 어느 정도 완화 효과가 있었습니다. 운영 측은 대규모 홍수 저감량을 자랑했죠. 하지만 한국 시스템과 비교해보니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점심때 팀 미팅에서 동료들과 토론했습니다. 댐 하류에 직접 내린 비는 어떻게 해? 제가 질문하자 존슨이 대답했습니다. 그건 댐이 제어할 수 없는 영역이지. 그런데 한국은 다르더라고요. 홍수 예보 시스템이 정말 정교해요. IADB 보고서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한국의 홍수 예경보 시스템이 OECD 국가 중 가장 선진적이라고 평가되어 있었어요. 한국은 단일댐에 의존하지 않고 유역 전체의 강수를 실시간으로 예측해서 여러 댐이 협력해서 대응한다는군. 동료들이 감탄했습니다. 오후에는 국제의학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련 연구를 찾아봤습니다. 2020년 홍수 피해는 컸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경감되었다는 분석도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논쟁이 계속되고 있었죠. 화면에 하류 직강수 지도를 겹쳐서 봤습니다. 댐 아래쪽 지역에 내린 비가 얼마나 많았는지 한눈에 보였어요. 아, 이제 한국 시스템의 우수성이 확실해졌다. 한국은 홍수 때 방류 계획과 수위, 저류량을 모두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었어요. 시민들이 댐의 역할과 한계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선진국의 투명 행정이구나. 수자원 관리 정보 시스템을 다시 들여다보니 정말 모든 정보가 시민들에게 공개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나라가 또 있을까 싶었어요. 저녁에 집에서 2020년 홍수 영상들을 다시 봤습니다. 한국의 체계적인 대응과 비교하니 차이가 너무 명확했어요. 한국이 진짜 세계 최고 수준이었구나. 넷째 날부터는 최근 3년간의 가뭄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2022년 초유의 가뭄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숫자로 확인하니 소름이 돋았어요. 남서부 지역 수력 발전량이 급감했고 공장들이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가디언 기사에 따르면 스촨성에서만 수천 개 공장이 운영을 중단했다고 했어요. 이 정도일 줄 몰랐는데. 그런데 한국 자료를 더 찾아보니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동료 한스가 지나가다 물었습니다. 웨이린, 왜 그렇게 심각한 표정이야? 한스,
한국이 정말 대단해. 이런 극한 가뭄 상황에도 전력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모니터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IADB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다땜다수원 백업 시스템으로 단일점 실패 위험을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기후변화 시대에 이런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어.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양쯔 유역의 수력 발전 정체로 석탄 의존도가 다시 높아졌다는 로이터 보도도 봤어요. 2024년 3억 권역이 평균보다 따뜻하고 건조했다는 국제과학학술지 보고서도 충격적이었고요. 거대한 댐 하나에 의존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확실해졌네. 그날 저녁에는 야간 공장 단지의 부분 정전 사진들을 봤어요. 어두워진 공장들과 대조적으로 주거 지역만 불빛이 켜져 있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전력 수급 그래프를 보면서 메모했어요. 한국의 분산형 시스템이 정답이었어. 한국수자원공사 시스템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수요 관리와 경보 체계가 정말 정교했어요. 유네스코에서도 한국의 통합물 관리 시스템을 세계 모범 사례로 인정했다고 했거든요. 한 점에서 고장나도 전체가 마비되지 않는 진짜 선진 시스템이구나. 그때부터 정말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물 관리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걸. 다섯째 날, 저는 온라인에 떠도는 각종 루머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산샤댐 균열설, 붕괴설, 정말 자극적인 내용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대부분 검증 불가능한 것들이었죠. 루머가 판치는 이유가 뭘까? 진짜 문제는 정보 공개 부족이었습니다. 한국처럼 모든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이런 루머들이 설 자리가 없거든요. 오후에 팀 회의가 있었습니다. 웨이린, 중간 보고 좀 해봐. 존슨이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분석 결과 한국의 WAMIS 같은 투명 공개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야? 한국은 이미 20년 전부터 세계에서 가장 투명한 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OECD에서도 글로벌 표준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제 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봐. 한국의 수자원 관리 정보 시스템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모든 수자원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시민에게 공개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투명성이 국민의 신뢰를 만들어내죠. 국제과학학술지와 호주 디지털 도서관 자료들을 화면에 띄우며 설명했어요. 여러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수자원 관리를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내용들이었죠. 그날 밤, 집에서 댓글 폭풍이 몰아치는 유튜브 영상들을 봤습니다. 온갖 추측과 음모론들이 난무했죠. 한국처럼 모든 걸 공개하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을 텐데. 저는 직접 팩트 체크표를 만들어 화면에 띄웠습니다. 한국 WAMIS 링크와 함께요. 한국 수자원 관리 정보 시스템을 보세요. 이게 진짜 선진국의 표준입니다. 작은 메모지에 적어서 모니터 옆에 붙여뒀습니다. 이제 정말 확신했어요. 한국 수자원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는 것을. 일주일 후, 저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출장을 보내준 거였어요.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수자원 관리 정보 시스템 센터와 홍수 통제소를 직접 견학해보라고 했죠. 안녕하세요. 류혜린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이재민 팀장님이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멀리서 오셨네요. 우리 시스템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센터에 들어서자마자 완전히 압도되었어요. 거대한 스크린에 전국의 모든 댐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거든요. 이런 시설은 세계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었어요. 이 모든 데이터가 정말 시민들에게 공개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이 정도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어요. 이재민 팀장님의 설명을 들으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숨김이 전혀 없었어요. 유네스코에서도 우리 시스템을 세계 표준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홍수통제소에서는 더 놀라운 걸 봤습니다.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측 시스템이 전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이 시스템으로 99% 정확도의 홍수 예보가 가능합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세계에서 이 정도 시스템을 갖춘 나라가 또 있나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유일합니다. 오후에는 시민경보 시스템을 봤습니다. 재난 문자와 함께 댐 데이터가 즉시 포털에 반영되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시민들이 정부를 완전히 신뢰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투명성이 곧 국가 신뢰도죠. 그날 저녁 한강을 바라보며 메모를 했습니다.
K방제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다른 나라들이 배워야 할 모델이다. 한국에서 배운 3가지가 명확했어요. 첫째, 세계 유일의 실시간 전면 공개. 둘째, AI 기반 닷댐 통합 운영. 셋째, 99% 정확도의 시민 경보 시스템. 대한민국 재해관리가 곧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것 같아. 비행기에서 돌아오는 길,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물 관리 분야의 세계 리더라는 걸 온몸으로 확인했거든요. 런던으로 돌아온 다음 주, 저는 완전히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 수자원 관리 모델의 글로벌 확산 필요성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존슨이 보고서를 읽더니 물었습니다. 웨이린, 한국 시스템이 정말 그렇게 뛰어나? 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수준이에요. 제 제안은 명확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수자원 관리 모델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첫째, 100% 투명 공개로 시민 신뢰를 확보합니다. 둘째, AI 기반 통합 시스템으로 예측 정확도 99%를 달성합니다. 셋째, 분산형 백업으로 단일점 실패를 원천 차단합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제 말을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 문제가 아니라 국가 철학의 문제입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시스템을 만들어냈어요. 그날 오후, 저는 마지막 내레이션을 녹음했습니다. 크기가 아니라 운영의 안전을 만듭니다. 한국은 소국이 아니라 물 관리 분야의 글로벌 리더입니다. 녹음을 마치고 한국 수자원 관리 정보 시스템 포털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투명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한국이 세계 최고라는 것도 마지막으로 모니터에 적어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무시했지만 이제는 전 세계가 배워야 할 모범 국가라고 확신했습니다. 체면보다 생명, 크기보다 실력. 한국이 보여준 진짜 선진국의 모습이었어요. 앞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하든 저는 K워터 시스템을 기준으로 삼을 겁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투명성, 첨단 기술, 그리고 국민을 향한 열린 소통. 이것들이야말로 진짜 선진국이 가져야 할 덕목들이니까요. 지금까지 중국 출신 숨은댐 리스크 전문가의 충격적인 고백을 들어보셨습니다. 대한민국 기술을 무시했다가 완전히 뒤바뀐 세계관, 어떠셨나요? 세계 최대 댐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위험들과 우리나라가 30년 전부터 구축해온 세계 최고 수준의 투명 시스템까지. 정말 물관리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작다고 무시당했던 우리나라가 실제로는 전 세계가 벤치마킹하는 글로벌 표준을 만들어내고 있었으니까요. 수자원 관리 정보 시스템 하나만으로도 국민들의 신뢰와 국가의 투명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진짜 선진국의 모습이었죠. 오만함이 얼마나 무서운 편견을 만드는지, 그리고 겸손하게 배우려는 자세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크기가 아니라 운영이 안전을 만든다는 교훈도 잊지 말아야겠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놀라운 우리나라의 숨겨진 실력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